세월호 사고가 오늘이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희생자 명복을 빌면서 실종자 모두 가족들에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네덜란드 농업 ICT 융복합 산업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 무역 체제의 변화와 미국, EU, 캐나다,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국들과의 FTA 체결 등으로 개방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술 개발과 첨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과 이러한 ICT 기술을 농업 분야에 융합한다면은 한 차원 높은 농업 기술의 발전과 첨단 산업화를 이룰 수 있고 동시에 농식품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해외 시장 진출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기후나 토양, 자연 환경적인 조건이 주변국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농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의 첨단 농업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덜란드 농업은 농업 기술과 정보 기술이 융합된 창조 농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미래부에서 비타민 프로젝트 중의 일환으로 농업과 ICT의 융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 네덜란드 농업 ICT 산업 융복합 산업화 워크숍을 통해 네덜란드와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업 및 농업 관련 유관 기업 기관들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농업 ICT 융복합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가늠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명희 국회의원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네덜란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U 국가에서 세 번째로 무역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루트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농업 분야에 대한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농업 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95%가 과학기술로 돼 있고 5%가 노동력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 지금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라든지 인력 감소, 그다음에 모든 경영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농업 현장에는 이 IT를 접목한 많은 기술이 사실은 개발은 되고 있고 현장에 접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의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센서로 농장주가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는 방법까지 이런 IT의 어떤 기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선도적인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우리 이 한국의 농업 현장에 맞는 그런 IT를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은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은희 의원님은 사실 IT 소녀라는 닉네임도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어떤 전문가인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의 현장에 맞는 그런 IT 개발에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경제부의 사라 크라이프 유럽농업정책 및 식량안보 담당 국장님께서 네덜란드 농업 ICT 융합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또 이동필 농림수산부 장관님과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양국 간의 쌍무 협력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발전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네덜란드 농업의 ICT 융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DP의 약 10% 정도가 농업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10개에서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 농업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는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0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다음으로 2위인 것이죠. 그리고 자체 생산을 하면서 그 외에도 동시에 매우 우수한 생산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들은 주로 화훼, 목축업, 낙농업 등입니다. 화훼는 부근과 또 역시 꽃 자체에 대한 수출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입도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로테르담으로 통해서 수입을 한 이후에 다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덜란드의 수출은 주로 주변국으로 갑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기타 유럽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나머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농경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실 것은 네덜란드의 총 농경지의 거의 반 정도가 농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총 면적의 반이 농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과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참 산이 많더군요. 제가 어제 직접 보았더니 산이 많은데요. 네덜란드는 산이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네덜란드 전체가 평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차이는 평균 농업 경영체의 규모였습니다. 이 농가의 규모의 평균 차이가 났는데요. 또 또한 농민의 숫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큰 차이는 평균 농가의 규모의 차이, 농업 인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수치들을 한번 나중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디지털 접근이라고 하는 공통의 전국적인 비전을 네덜란드 전체 사회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부분에 확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들과 사기업들이 또 정부와 지자체와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 구매를 하는 것도 역시 많이 크게 진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 사회는 이를 계기로 큰 발전을 이루고 또한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강력하게 ICT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능 정책을 정부가 펴게 되었으며 IT가 이제 기업들의 운영 관리에도 접목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IT 컨설팅 기업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를 데이터 활용과 접목을 시켜서 여러 다양한 산업 부문과 같은 데이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서비스, 관리 서비스, 또 모니터링 서비스 등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도 농업 부문에 ICT를 사용하면서 농업 부문도 발전을 하였지만
ICT 부문 자체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현대화와 자동화의 수준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면서 서로의 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작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 부문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문에서 많은 작은 감독 당국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정부가 적극적인 지도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점점 더 후선의 지원 역할을 하도록 변모하였습니다. 골든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삼각형의 구도에서 정부의 역할은 가장 큰 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구와 또 사기업과 함께 교육의 역할, 그래서 사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자체 제도를 완비하면서 보다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전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ICT에서는 검사 서비스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이 당시에 정부는 이제 고객들인 농민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디지털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이 이제는 직접 접촉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의 대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마이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서 만들어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농민들은 마이파일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허가장이 필요하다거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도 이러한 실시간 전자 서비스로 양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그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농장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를 자신들의 필지에 대해서 기입을 하고 양식을 만들어서 발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농민들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Then I go to a last example. 마지막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 무역 역시도 네덜란드의 농업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농업 부문과 정부는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클라이언트인데요. 이것은 전자인증서 처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한 인증서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출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 사업 부문과 또한 공공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종이가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모든 서류를 만들어내고 또한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이것이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이 무역이 전 세계적인 무역이니만큼 현재는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역과 무역을 완전히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미국, 칠레 등과 같은 이런 나라들과도 함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과도 함께 이 위생 부분에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농업, ICT, 융복합 부문에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농업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량 강화와 권한 위임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농업 조직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ICT를 활용할 수가 있으며 보다 나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IT 융복합의 기회들은 다른 여러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롤링님께서도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향후에 발표를 더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은 농업 부문에서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 기관들과도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바로 정부 부처와 농업과 그리고 ICT 부문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네덜란드에서는 같이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ICT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었고 또한 농업 기업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IT의 첨단 발전을 통해서 네덜란드가 농업에서 발전을 해왔던 것을 더욱더 빠르게 시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더 빠른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를 위해서 이 부분에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세한 실장이 IoT 기반 농업 IT 융합 기술에 대한 주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에트리에서 그 현재 농업 IT 팀을 지금 이끌고 있는 김세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에서 또는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IoT 기반의 농업 IT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oT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에서 모든 주변의 유형의 정보들 또 무형의 정보들을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술의 어떤 한 흐름을 의미를 하고요. 2013년도에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세 가지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oT를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IoT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인터넷에 엮는데 왜 엮을까라는 것을 사실은 먼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IoT에서 추구하는 거는 결국 이 그림과 같이 가운데 지금 있는 게 사람의 뇌인데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정보들을 인식을 해서 마치 사람의 뇌처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화분뿐만 아니고 작물에 대한 정보, 화분에 대한 정보, 그 주변의 온도, 습도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언제 물을 줄까라는 거를 결정하는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농업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어떤 여자분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어둡고 여기가 위험한 지역인지 아닌지 대한 어떤 상황 판단 이런 거를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환경에서 스스로 인식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한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처럼 그 수요와 항상 많이 사용하는 그 수요가 많을 때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적은 생산을 해서 어떤 CO2 배출량을 줄이고 또 가격도 적절한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어떤 집단의 그 행동 패턴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지성 관련된 이런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술이 사실 그렇지만 일반인한테는 기술이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또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듯이 누구나 쉽게 인스톨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플랫폼을 현재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IoT의 핵심인 그 시멘틱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사물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시멘틱 관련된 어떤 이러한 플랫폼도 한국에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 공장을 지금 관련된 IoT를 기술을 적용한 걸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센서 정보 위주의
또 작물 정보의 위주만을 가지고 어떤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의 위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방향은 신문공장은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기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또 생산량은 최대로 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센싱 정보, 모니터링 정보 이런 것들을 쭉 엮을 수 있는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 새로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그 신문공장의 룰 엔진이라고 하는 마치 사람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뇌처럼 모든 식물공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풀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관련된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생산물 농업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생산물이 변질이 된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유해인자에 관련된 거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우면 돼지를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을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어떤 다 모아서 빅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이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유통 과정 중에 어떤 한 리전 지역에서 그 유통물이 변질이 됐다라고 하면 빨리 1시간 정도 이내에 변질된 그 제품을 찾고 그걸 빨리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그때까지 유통된 부분을 다 일부 회수를 하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 유통 시스템에 관련된 R&D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특히 한국같이 좀 작은 규모의 이제 그 이런 생산물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또는 생산이 적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재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또 소비 일반 국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 적절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농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 표준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표준을 하기 위해서 또 한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여러 가지 표준 IoT에는 여러 가지 표준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 관련된 표준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린하우스 같은 시설 농업,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식물 공장에 여러 가지 통신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나 정보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그런 관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국에 있는 TTA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 관련된 정보를 또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식물 공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로 인터페이스들의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보들을 현재 한 개 한 개 다 표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애트리에서 이제 애트리는 그 한국에서 전자와 통신 분야를 R&D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IT 입장에서 또는 농업을 바라보는 쪽에서 좀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농업은 뭐 단순히 어떤 작물을 생산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먹는 그런 단순한 사실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사람 몸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사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고요. 그게 물론 생산해서 뭐 저희가 먹는 데까지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또 리소스 에너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엮고 마치 그 거미가 그물을 치듯이 그렇게 엮어서 결국 어떤 농업의 한 분야에 적용하게 될 거고요. 이 기술은 단지 농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엮여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이제 관련
연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제가 이것저것 써놨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가장 밑에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 IT에서 제가 이제 IT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기술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융합시킬까 대한 정보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에서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엮을까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농업 IT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단순히 수직적인 시설에서만 또는 유통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다 엮여져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평적인 융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부작용,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현대화가 가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화가 되면 그만큼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좀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거에 좀 더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기술 개발도 또 서비스도 그런 방향에 대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덜란드 프리바 세라롤링 아시아 지부장님께서 네덜란드 농업 ICT 융합의 성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의 IT의 융복합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 저희 발표에서는요, 기업가들과 네덜란드에서의 기업들이 이미 IT 솔루션이 농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테라 롤링이라고 하고요. 티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피바의 아시아 지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원예 분야를 전문을 하고 있고요. 순수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저희의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맨 프린스시고요. 벌써 2세대째입니다. 부친께서 1959년에 프리바를 창립을 하셨고 그 후에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이 프린스 대표이사님께서는요, 네덜란드에서 올해의 기업가 상을 수상하기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프리바 회사가 세계 자연기금과 클린테크 스타로부터 또 상을 받았습니다. 청정 기업으로서 그리고 가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에 전망이 좋은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 프리바가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하면서 이러한 상을 받는 것도 매우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네덜란드의 낙농 분야입니다. 네덜란드의 낙농 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품질로도 유명하고요. 높은 생산성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의 농가에서는요, 여전히 우유의 품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젖소의 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네덜란드 낙농가에서는 세계 3위의 생산성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를 유지하면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점들에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IT 기술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유의 품질을 점검을 하고 단백질의 함량이라든지 지방 함량 등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항생제 함량이라든지 기타 세균 등을 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젖소의 복지에도 초점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사료 공급 체계도 모든 복지를 감안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젖소들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사료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젖소들이 먹는 사료 또한
먹는 동안에 계속 관찰을 하면서 어떤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계와 기술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동화에 좋은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IT 기술이 접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요. 이 로봇 차교 시스템입니다. 로봇 차교 시스템은요. 완전히 젖소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네덜란드의 양돈 농가는 수익성이 좋은 성공적인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양돈 농가는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 그리고 정부와 EU의 품질 관련된 규정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양돈 농가는 효율성이 더 좋아졌고 생산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IT와 자동화된 솔루션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높은 생산성과 높은 효율성이 규모 확대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거기는 양동장의 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생산성, 즉 돼지의 두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즉 이런 농장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의 규모 확대가 가능한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규모 양돈 농장을 이 정도 규모라면 기술의 활용, IT 활용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양돈 농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발전 양상은 저희 회사가 맡고 있는 원예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원예 온실의 수와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이런 원예 농가가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대규모 온실과 원예 농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자동화된 솔루션 IT를 온실 내에서 적용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온실이 사회에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상단에 있는 온실은요. 1헥타르의 온실로서 온수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공급받아서 난방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에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1헥타르 면적이면 한 1200세대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온실인데요. 항상 햇볕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내의 기온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죠. 이를 물로 식힘으로써 온실 내의 기온이 떨어지지만 그 물 자체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수가 난방 펌프를 이용해서 이 주거 지역에 인근 지역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마다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원예 분야가 온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회와 함께 통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였고요. 이 체인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예는 그 클러스터 온실이라는 것인데요. 이 클러스터 온실은 대규모 온실로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각 구역마다 하나의 기업인이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할 수도 있고 오이나 꽃이나 아니면 토마토와 물고기를 함께
동시에 재배도 So 가능하고요. one compartment, 그래서 한 구역은 one entrepreneur can only rent one compartment. 한 the 기업인이 growers 한 together, the 구역만을 entrepreneurs 임대를 할 수 make, 있는데요. 이렇게 use 여러 of 기업들이 the 들어오게 same, 되면 IT infrastructure. 동일한 They IT share 인프라를 IT, 공유할 수 they 있게 share, 됩니다. equipment, IT를 공유하고 space, 장비를 they share 공유하고 services, 공간을 공유하고 and they can 서비스를 공유합니다. grow their crop in a greenhouse environment that's very 이렇게 해서 high-tech, it's very 온실 modern. 환경에서 아주 현대화된 기술이 접목된 곳에서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가들은 이러한 온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를 생산 과정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서로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업을 시작한 재배농가가 있다면 현대화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가는 과정이고 자동화된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지 배우는 과정이라면 네, 하나의 구역에서 작은 부분을 활용하면서 이웃으로부터 더 경험 많은 이웃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화된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향을 하고 또 고품질을 달성을 하게 되면 그 농가는 나가서 자체 온실과 대규모 생산을 지금까지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접목을 해서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시작하는 농가들에게 좋은 겁니다. 기술을 활용하는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온실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재배가들이 이런 대원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예 그리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바로 어떠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기술 그리드라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셈이죠. 네, 이것이 클러스터 온실의 모습이고요.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개의 구역만을 갖춘 작은 것일 수도 있고요. 구역수가 많은 대규모 클러스터 온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온실이 함께 합쳐질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IT 기술을 인프라와 함께 다른 재배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 발표를 본 사례를 들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업과 ICT의 융복합의 최후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의 농업 ICT 융합에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 단순 기술서부터 시작해서 클러스터 그린하우스까지 아주 다양하고 의미 있는 그런 그 수치를 가지고 좋은 주제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주식회사 TLC 테크놀로지 박정환 전무이사님의 농업 ICT 융복합 사례 및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그 제너럴 컨셉 다이어그램인데요. ICT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퓨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 IoT라든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새로 대두되는 기술들을 종합해서 농업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해서 농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인더스트리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에 대한 제너럴 컨셉을 그려봤고요. 요소요소별로에 있는 것들은 아마 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유사한 자료를 통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한국의 그 경우는 다품종 소량의 인더스트리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 ICT 융합 부분이 많이 스피드업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다양한 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ICT 솔루션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케이스를 서포트할 수 있게 바뀐 환경이 좀 우리가 ICT 융합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뀌어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이런 다이어그램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가 필요할 텐데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던 결과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화 제품화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를 아우르는 하나의 제너럴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고 개발을 해야지 올바른 제품 내진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그린하우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백그라운드로 봐선 우선적으로는 경쟁이 재배 증대에 따른 경쟁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재배 첨단화가 당연히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FTA라든가 수입 개방을 통해서 해외 농산품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재배 첨단화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우수한 품질들이 대두가 되면서 농가들은 각자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야 됐고요. 또 이어서 양적인 부분을 포함한 가격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작기의 좀 세세한 즉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출하시기 조정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상당히 상호작용적인데요. 이런 것이 하나의 백그라운드 앤 니즈로 해서 스마트 그린하우스 분야 ICT 융합을 융합한 어떤 그런 스마트 그린하우스라는 솔루션을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한 통계 자료인데요. 보시면 국내 시설 채소나 온실 현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안정권 내지는 박스권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뒤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의 한계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의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해야 될 그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를 볼 때는. 그래서 농업 분야도 결국은 글로벌 마케팅, 수출 주도형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데 있어서 ICT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그 표준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함으로 해서 ICT 융합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또 확산 대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여러 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농가 하우스 쪽과 그다음에 원격 제어 그리고 그런 여러 농가들의 그 인프라 시스템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그 클러스터드된 공통 인프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그 토마토로 충남 지역의 그 25개 농가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농가에 구축을 해서 실증, 검증 또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파밍 쪽입니다. 노지 분야인데요. 노지 분야도 사실은 그 국내 그 농업 분야에서 시설보다는 사실은 어떤 유통 규모라든가 사업 규모로는 상당히 큰 분야인데요. 노지 분야에 있어서는 앞선 그 시설 하우스와 달리 조금 더 그 지식 기반인 그 서비스가 더 요구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작기 내에서 여러 가지 즉각적으로 환경 제어를 통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노지의 경우는 거의 연단위로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올해 작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작기에 반영하는 즉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유사 다른 곳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그 연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에 대한 지식 기반 경영에 대한 니즈 내지는 효용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그 노지에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배적 요인부터 수분 관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 피해나 병충해와 같은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조절을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프리벤트하거나 어보이드하거나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식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이 노지 시스템의 그 주 타겟입니다. 하나 과수로 놓고 볼 때는 그 상시에 모니터링하고 적재 조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특히 그 네 가지로 볼 때 냉해를 비롯한 인공 수분 분야, 그다음 결과가 된 뒤에 방충 방제, 그다음에 수확기에 대한 조립 피해라든가 낙가 방지 같은 것들, 그리고 수확 및 판로 개척에 대한 네 가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시스트할 수 있는 IT 솔루션들을 개발했고 그동안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광대한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다가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는 ICT에 특히 그 IoT를 기반으로 한 센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고려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즉시성을 고려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ICT 특성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수 제어라든가 밸브를 통한 관수 제어,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 트랩을 이용해서 병충해를 예찰을 해서 즉 방제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함으로 해서 농약이 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 정도인데요. 거기서 그 잘못 농약을 살포한 부분을 약 20%만 줄일 수 있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한 2.5%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순수 그 마진, 프로핏을 더 올릴 수 있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이제 표준화를 해서 여러 과수들을 여러 노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다기능성의 그 폴, 자체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다기능 유포를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일부 개발된 것을 반영을 해서 부분 사업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 저장소 관리 부분도 효과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과수 같은 경우는 출하한 이후에 보관을 하면서 즉 수확 이후에 출하까지의 그 시간이 길게는 6개월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6개월간에 지속되는 것을 그 좌우하는 것은 수확 후 일주일간의 저장 온도와 저장 상태, 심지어는 수확 후 저장소 APC로 옮기는 6시간 동안의 온도 상태에 따라서 추후에 3개월, 5개월,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것들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대한 것들이 템포럴한 것,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것, 중소형, 대형적인 것 각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정밀하게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저장소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정도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저런 것들도 제품화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웹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노지 환경에 대해서도 생태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그간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약 한 16개 프로젝트 내지는 사업, 그리고 농가 수로는 약 한 2,000여 농가 정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그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계속 보여왔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소득 증대 부분도 농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적극성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하지만 ICT를 수용해서 어댑트해서 본인의 그 농가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실효성 부분은 20% 이상의 효과가 나왔던 것들도 많이 보았고요. 공용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문화에 차이할 수 있겠지만 농가분들이 상당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또 같은 작목이라도 농가마다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정부 보조 사업의 영향일 수 있겠지만 하우스의 형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 부분, 페이실리티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페이실리티의 변경 주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존적인 것 때문에 약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슬로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도 ICT 융합을 추진하려면 한국형 ICT 융합이 될 것 같은데, 즉 요즘 얘기하는 뭐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타 산업 대비 편의 증대나 품질 향상은 물론일 것 같습니다. 추진 전략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 내지는 전문 연구가 또는 그 농가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특히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기회를 빌어서 정부 쪽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지금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다양한 단계에 있는 부분들 어느 하나도 다 놓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ICT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을 해야 전반적인 그 농업이란 인더스트리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글로벌 명품 농식품, 우리나라의 농식품이 지금 한류가 컨텐츠가 수출되듯이 농식품 분야도 제품화가 되어서 수출 주도형으로 바뀐다면, 그런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아주 큰 팩터 중에 하나가 ICT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ICT 융복합이 저러한 것을 도와주는 충분한 그 헬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